개념은 알겠는데 문제 해결은 어려우신가요? 혹은 기본 문제는 잘 해결하시는데 응용 문제의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이제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수능의 감잡기 확률과 통계편의 오리엔테이션에 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을 맡고 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면요. 확률과 통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조사한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확률과 통계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기가 불편합니다. 라고요. 네, 왜 심기가 불편하냐? 라고 물어보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풀 때마다 답이 다르게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어떤 얘기를 했나 봤더니 제가 푼 풀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풀이 과정을 봤더니 해설지랑 다른데 답은 똑같았던 거죠. 그죠? 경우의 수 풀 때 이런 경우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또 봤더니 어떤 내용이 있었다? 일단 답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뭐 평균, 모평균, 표본평균, 표본평균의 평균 이렇게 너무 용어들이 많아서 헷갈립니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제가 수능에서 되게 중요한 과목일 것 같은데 확률과 통계가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려고 이 강좌를 구성을 해봤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보게 될 수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수능 과목으로 가형의 경우 수학원, 확률과 통계, 그리고 미적분, 나형의 경우 수학원, 수학2, 확률과 통계가 있는데요. 지금 공통으로 보는 과목이 수학원과 확률과 통계입니다. 확률과 통계는요, 지금까지의 수능에서 8에서 9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었어요. 전체 30문제에서 약 3분의 1에 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중이 높은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확률과 통계가 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학교에서 확률과 통계 언제 개설되시나요? 네, 1호 개정 교육과정에서요. 고등수학 상하를 1학년 때 배우고 그러고 나서 2학년 때 수학원, 수학2, 미적분을 보통 이렇게 동시에 나가게 될 텐데 그러고 나서 확률과 통계는 보통 3학년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면 3학년 3월 달에 확률과 통계를 먼저 접하게 되면 어떨까요? 네, 마음이 좀 조급하겠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수능의 감을 미리 잡고 싶은 예비 고2 학생, 그리고 내신을 준비하고 싶은 예비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이 강좌를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수강 대상에 대해서 결국 설명을 한 건데 이제 강의의 구성은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하시죠? 그래서 강의 구성을 소개할게요. 자, 1+1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책에 보시면 유형이 총 16가지가 있는데요. 이 16가지의 한 유형마다 제가 강의를 1+1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개념을 잡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 해결에 대한 감잡기 코너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강의의 수는 16 곱하기 1+1 해서 총 32강이 되겠습니다. 그럼 좀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디테일한 부분은 자, 첫 번째 개념 강좌에서는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하고 미리 알아야 할 개념이라는 코너로 진행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확률과 통계를 처음 배우기 위해서 고등수학 하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필요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야 할 개념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까먹었을 수도 있는 내용들을요. 다시 짚고 출발을 해서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본 개념인 개념 필 잡기 해가지고요. 우리가 그 유형에서 그 유형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개념, 주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라는 코너로 여러분들이 정말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들을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Q&A 게시판이나 제가 학교 학생들한테 많은 질문들을 받아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들을 선별해서 각 유형마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감잡기 코너인데요. 감잡기 문제풀이의 특성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단순히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분석과 접근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저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적은 문항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서 분석과 접근하기까지 하시고 또 하나를 더 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 풀면서 이거는 왜 틀린 풀이일까 고민했던 적이 되게 많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풀이 오류들을 또 선별해서 틀린 풀이와 그리고 그 문제와 관련한 또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반성하기 코너를 통해서 유형 문제를 조금 더 변형한 것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선물인데요. 여러분들이 매번 책의 그 좁은 공간에 필기를 하시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만의 판서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만의 판서 노트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심지어는 제가 직접 판서했던 내용들을 적어가지고 제가 또 PDF 파일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기한 내용 그리고 선생님이 필기한 내용을 번갈아 보면서 복습을 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 더 있습니다. 각 강좌마다 강의가 끝날 때마다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벤트를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요.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제가 소정의 간식 혹은 소정의 선물들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각 강좌 끝날 때마다 생기는 이벤트에 참여를 하시면 되게 나름 뿌듯한 선물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32강을 완강하시면요. 이런 반응으로 바뀔 거예요. 확률과 통계,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답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날이 올 겁니다. 자, 그럼 우리 1강에서 만나겠습니다.